저는 이 국정 동력이 적어도 유지되려면 네. 35%는 돼야 돼요. 아, 네. 그리고 국정이 안정감 있게 네. 끌고 가려면 55%가 돼야 되고. 예. 근데 25%로 가는 거는 네. 그건 진짜 이거는 거의 낙제 점수거든. 네. 그렇죠. 이건 어려운 점수. 네. 아, 근데 이제 취임 100일 앞두고 국정 지지도가 20%대에 머문다고 하는 거는 네.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상당히 위기라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국정 동력이 그렇게 떨어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로 가닥을 잡아보면 네. 첫째가 인사죠. 그게 이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뭔가 좀 지난 정부와 좀 다를 거다. 좀 국민들이 마음에 와 닿는 좀 참신하고 새로운 그런 면을 보일 거다. 왜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초년생이니까 자기 말 따나 뭐 정치에 진 빚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좀 탈정치적인 새로운 사람들 좀 쓸 거다. 그래서 좀 신선함을 좀 보여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총리부터 인사하는 게 완전히 신선함이 커녕 아주녕 그야말로 구태스러운 정치인들 갖다가 앉혔잖아요. 예.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그러죠. 장관들 뭐 벌써 4명이나 낙마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된 사람도 청문회 통과 안 되고 그냥 임명한 사람이 벌써 한 11명쯤 됐을 거예요. 예. 11명입니다. 예, 이건 인사가 옳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검찰의 최측근인 법무 한동훈, 고등학교 후배인 행안, 이상민 이렇게 인사를 전국의 인재를 널리 구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가까운 사람만 쓴 인사잖아요. 그 인사 패턴이 3가지잖아요. 하나는 검찰에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자기 수족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기재부 출신들, 옛날에 기재부 있었다가 나와서 로펌이 있거나 뭐 대기업이 있거나 이랬던 사람들, 기재부 출신들. 세 번째는 자기 개인적인 뭐 동창, 뭐 친구, 선후배, 뭐 이런 사적 관계. 이 3개 유형이잖아요. 이 3개 유형은 전국의 인재를 널리 구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재 원칙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순히 뭐 검찰 측근들 인사로 썼다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인사 패턴 자체가 정권 교체 다움이 없는 거지. 그잖아요. 예. 그럼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점수를 줄 수 없죠. 예. 다음 두 번째는 주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에서나 그 하는 행태가 전혀 그 경험이 부족한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깎아먹는 일만 하는 거죠. 네. 그런 예들이 뭐 많잖아요. 왜 예를 들면 뭐 펠럿이 왜 안 만났냐 그러니까 뭐 휴가지 안 만났다 뭐 이런 식 이야기. 호우주의보 내렸는데 왜 대통령이 왜 퇴근했냐 그러니까 뭐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냐 뭐 이런 식 이야기. 예?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도가 왜 떨어지냐?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 이야기. 예, 국민이 감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짓을 대통령 주변에서 하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권 교체다운 새로운 맛이 없다는 거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이 기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 다음 세 번째는 집권 여당이
뭔가 좀 새로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체감도 있어야 되고 또 여당으로서 일사불란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집권하고 지금 100일이 다 됐지만 여당이 하는 게 맨날 내부 권력 투쟁, 권력 있지도 않은 권력,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이 대통령이 있는 거지 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그 짓거리 많아. 누가 대통령하고 더 가까우냐, 누가 대통령의 사랑을 더 받느냐, 이 투쟁 아닙니까? 이 싸움 아닙니까? 아주 치졸한 싸움이지. 이거 갖고 윤핵관이다 아니다 싸워쌌지. 또 윤핵관은 윤핵관 저끼리 또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이냐 싸워쌌지. 그러니까 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못 보이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저 여당도 틀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실망, 내각에 대한 실망, 대통령실 주변에 대한 실망, 당에 대한 실망, 이거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기대하고는 전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도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게다가 100일인데도 뭐 하나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으면 버스 중앙 차선 기가 막히는 카드였잖아요. 그건 정치적으로 안 것도 아니지만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버스 타면 저도 요즘 주로 버스 타고 다니는데 타보면 뭐 버스 중앙 차선 쫙 가면 뭐 그 막히지도 않고 얼마나 좋나. 요런 것들 하나 뭔가 피부적으로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가. 아, 정권 교체했더니 이렇게 달라졌구나. 참 잘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 지켜보면 뭔가 힘이 있다. 더 잘하겠다. 이런 기대감도 주는 비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한다고는 부지런히 하는데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러면 다 못했느냐? 잘한 점도 있어요. 청와대를 옮겼다든지 그건 잘했잖아요.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줬다든지 일단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줄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도어 스태핑도 하고 뭐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고 그런 거는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는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는 대통령이 혼자 그냥 개인 플레이지.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대통령 개인이 인기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 형식 인기 플레이밖에 안 되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모든 결정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대통령은 모든 결정 내가 하고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지고 이런 걸로 비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니까 대통령 지지했던 게 48%였는데 24%, 25%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지했던 층이 반토막 났다고 하는 거는 이미 중도층은 이미 떠났고 이제는 골수 보수 지지층도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자리거든. 대통령이 좀 참모들이나 내각의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과 잦은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배울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에게 부족한 게 3가지예요. 논어에서 말하는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죠? 학이 시습. 배우고 익히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에만 신경이 가야지
대통령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혀야 된다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논어의 두 번째 유붕자원 방래하니 불영낙하와 네. 친구가 멀리서 오네 또한 기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친구가 펠로시가 멀리서 왔잖아요. 안 만났어. 예. 이거는 정말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지. 그죠? 예. 세 번째, 인부지불온이면 불역군자호와 예. 남들이 네.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않으면 네.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 비판하거나 자기 싫어하면 완전히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비판한 소리를 듣질 못하잖아요. 안 하고.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싫어해도 그걸 존중할 줄 네. 알아야지. 네. 나는 대통령은 지켜요, 나는. 그러나 대통령의 잘못을 지키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지키면 그는 대통령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거지.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에 사면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예.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집권 첫 사면이잖아요. 취임 첫 사면. 예.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널리 얻기 위해서는 대사면을 해야지. 예. 정치인이고 경제인은 할 게 예. 없이 경제인도 무슨 재벌급 몇 명, 서현만만 4명만 할 게 아니고 아주 소소한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형사, 민사 예. 할 것 없이 나라에 한번 기운을 새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대사면을 해버려야지. 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단 말이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예. 작은 실리, 작은 이득에 매몰돼서 큰 이득을 놓치는 거지. 예. 국민의 바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하니까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100일간의 평가라고 봐야지. 네. 총체적 평가로. 쓰시라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네. 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역으로 가면 네. 대통령 자신이 우선 바뀌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모든 것을 건들건들 하지 말고 네. 좀 자기 영혼을 다해서 네. 좀 진심을 다해서 네. 국민을 대하고 네. 언론을 대하고 네. 상대를 대해야죠. 네. 진심을 다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건들건들 하는 걸로는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는 대통령이 진심을 다해서 국정을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위주로, 네. 자기의 권력에 오만해서 네. 또 대통령 자리에 너무 자만해서 네. 하면 안 되고 네. 그 오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네. 정말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서 국민을 섬겨야 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정책, 예. 잘못된 법안, 예. 늘 각 부처별로 네. 또 각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쫙 정리해서 내가 1년 안에 요건 바로 잡겠다. 2년 안에 요건 바로 잡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 3년 안에 나라를 새롭게 네. 만들어 놓겠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뭐 윤정권보다 낫다, 뭐 지난 정권 안 그렇냐 이런 소리 갖고는 국민들이 마음을 못 사거든. 네. 그러니까 윤 정권이 뭘 잘못했고 무슨 법안이 잘못됐고 무슨 정책이 잘못됐고 요거는 언제까지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여당과 상의해서 그렇잖아요. 네.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네. 세 번째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야당이 다수잖아요. 네. 그죠? 예. 다수의 야당을 끌어안지 않고는 같이 안 가고는 대통령이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인사를 제대로 하지 멋대로 하지만 그건 다 그냥 국회와 관계없이 해버리니까 그건 욕먹는 거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 국회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야당 원내대표나 야당 지도부하고 술도 먹고 만나기도 하고 차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걸 인수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한 2달 동안 황금 네. 타임이잖아. 네. 요때 해야 돼. 그때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해야 되거든. 그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 야당 원내대표하고 차 한잔 안 했다 그러는 게 말이 되나요? 야당이 절대 다석인데, 의석수가 다수인데. 예. 아쉬운 건 야당 선거는 2년 남았는데, 야당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 공격만 하면 되잖아요. 예. 어? 네. 야당이 뭐 책임집니까? 네. 그러나 여당 2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성과를 내려면 야당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준석에 대한 가처분 진짜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네. 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재판하기 전에 네.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준석이 집에 찾아가서라도 만나갖고 소취하를 시키고 네. 대신에 이준석이 퇴로 명분을 줘야지. 그렇죠. 그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전당대회를 6개월 후에 하겠다. 당신 당원권 정지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 하겠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신 대표로 출마하려면 출마해라. 네. 하는 길을 열어줘야 돼.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럼 이준석이도 뭐 어차피 6개월 묶여 있는 거니까.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 해갖고 2달 안에 하겠다 그러면 이준석 출마 못 하잖아요. 다음 징계 기간이니까. 네. 그럼 이준석이는 완전히 제외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이가 죽으나 사나 반박하고 재판하고 재판 지나 얘기나 하고 지면 또 지는 대로 또 하고 그 계속 시끄러운 거 이게. 아니 정권 초기에 국정 안정시켜야 되는데 여당이라는 게 맨날 저렇게 시끄러우면 더구나 수재 나서 난리인데 다음 맨날 무슨 전당대회 하냐 마냐 해서 하고 이준석이 재판 하냐 마냐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발휘해서 이준석이 퇴를 열어주고 필요하면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인데 이준석이 한 번 더 만나시라. 이게 지도자의 길이다. 만나서 달래시라. 당 대표인데 당과 지금 국정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도와주라. 그래서 대표 조치하고 좀 쉬시라. 뭔가 대통령도 이준석에 대해서 어쨌든 이준석이 당 대표하면서 대선 지선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밉지만은 그러나 밉다고 그래서 그걸 내치면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예? 네. 아직까지는 뭐 외교 정치가 뭐 네. 별로 한 것도 없으니까. 네. 지금 뭐 외교 정책 한 게 뭐 산불 정책 대중계 그거 안 하겠다 하는 거. 네. 그건 뭐 잘한 거고. 네. 그건 잘한 거예요. 네. 외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주노선이거든. 네. 예? 우리 독립국이잖아요. 그럼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자존심이니까. 네. 자주노선을 지키되 외국과 틈을 벌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외교의 가장 균형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주노선은 지키고 있는데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번에 펠로시 안 만나는 바람에 미국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해버리지. 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인정하나요? 너 그렇죠. 펠로시 안 만나서 우리 나하고 상대해 네.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외교에 있어서 하책 중에 하책. 하책.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하듯이 보면 외교 관계도 불안하지.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네. 그 미국이 어제 어떤 신문 보니까 미국의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국제 22개 나라의 여론조사를 22개국 정상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이라며. 네. 그리고 지지도가 19%라며. 네. 우리 이제로부터 떨어졌지. 네. 네. 예? 네. 그거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못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네.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미 네. 후보 시절부터 네. 세계 경제가 뭐 오늘 당장이든 이미 흐름이 네. 국제적 경제 흐름이 네. 인플레 흐름이 이미 생긴 거고 취임하면 경제가 어떻게 어렵겠다는 건 이미 다 예상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수위부터 경제 대책을 세워야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의 흐름은 이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의 국제적 흐름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어야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못 세우고. 지금 서민들 피부에 제일 와닿는 거는 3고주의 고물가잖아요. 그렇죠. 고물가 이번에 뭐 돈 600 몇 억이나 풀어갖고 추석 물가 잡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저는 그런 거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배워야 돼. 품목주에 올리면 안 될 품목, 필수 품목이잖아요. 네. 그걸 정해줘야 돼. 네. 예를 들어 추석 제수품, 사과, 배, 뭐는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 네. 딱 정해주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돈이 많이 풀었으면 돈을 좀 걷어들여야 돼. 그렇죠. 그잖아. 네. 돈이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돈을 걷어들이려면 국민들 반발이 심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풀어주는 건 좋아하지만 네. 걷어들이는 건 싫어하잖아요. 네. 이것에 일정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나라 전체 안정을 위해서, 나라 전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진심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인심도 안 잃고 물가도 잡고 그게 되나요?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전 정권 책임 돌리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문재인 정권이 악성 채무를 남겨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안 되고 네. 그거는 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하는 그 말이 통한데 이미 100일이 지나면 정권 이야기가 욕먹는 거예요. 네. 첫째는 물가 잡는 거죠. 물가 안정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구 정권에 대해서 이 새로움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신속하게 처리. 이걸 지지 끄면 정치 보복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드러난 부패와 비리 사건을 시간 끌지 말고 좀 빨리 처리하는 거. 거기는 이재명 사건도 포함되고. 그 자꾸 끌면 끌수록 네. 국민들에게 불만만 지고 혼란만 주잖아요. 같은 부튼 빨리 이렇게 좀 신호 처리했다는 거.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좀 내각과 비서실 인사를 네. 과감하게 네. 하는데 비서실의 인사는 가급적이면 공채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름아름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 나잖아요. 네. 공채를 우선으로. 네. 그래서 전국의 인재를 좀 골고루 좀 채용하도록. 그게 그 세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